현실의 MZ세대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용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지만 공정성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는 바로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MZ세대입니다. 소위 MZ세대, 우리 밀레니얼과 G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MZ세대는 조직의 기존 세대, 즉 586세대, 그리고 X세대들과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직 문화에 균열과 갈등이 생긴 한국 기업들, 특히 기업의 임원과 관리자급의 기존 세대들은 당혹해하면서도 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공하고 있죠. MZ세대는 약 1,700만 명, 국내 인구의 3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주요 기업 임직원들의 약 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MZ세대가 구성원들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MZ세대가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조직 내 세대 갈등 점점 커지고 있고 MZ세대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 문화의 정립,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의 50% 이상이 20, 30대인 현실에서 기업이 MZ세대를 조직에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를 기성세대와 구별하는 여러 가지 세대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다, 보헤미안이다, 자아가 강하다,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다, SNS 소통을 선호한다, 일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 빠른 성장과 피드백을 원한다 등등이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언론의 조명을 받은 MZ의 특징이라면 그들이 공정에 민감하다는 것일 겁니다. MZ세대 구성원들의 공정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말 SK 하이닉스는 전사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연봉 20% 수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작년 1월 말 SK 하이닉스 임직원 2만 9천 명에게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됩니다.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더 높은데 성과급은 대체 왜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는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발신인은 무려 입사 4년차 29세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원이라면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엄청난 부담과 공포, 압박감을 느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질문을 해야만 했던 이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직원은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MZ세대 젊은 직원들이 이 글에 폭발적으로 호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단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연봉 반납 선언과 이석희 CEO의 해명문 및 개선 방안 발표, 노조와의 전격적인 합의를 통한 영업이익 10%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 산정 방식으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조직의 기성세대, 즉 586과 X세대 구성원들은 성과급을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시의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MZ세대에게 성과급이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과 내가 하는 1대1의 거래로서의 의미가 더 뚜렷합니다. 보통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지 합당한지 따지지 않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노력의 크기에 비례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하게 평가받고 불공정하게 보상받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대와 나이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MZ세대에게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공정이란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이만하면 우리 조직은 공정해 라고 느끼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MZ세대는 조직을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성과 보상입니다.
도대체 MZ세대가 원하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공정은 거창한 철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매우 실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는 불안합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처음으로 동시에 체험한 능력 있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시도할 때 1970년대 중후반쯤 되겠죠? 그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15%였습니다. 저는 X세대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94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 9.3%, 약간 낮아졌지만 파이는 여전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분명하고 낙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MZ세대의 선두인 1980년대 중반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한 2008년,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해를 제외하고는 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미래가 잘 풀릴 확률에 비해서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의 가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죠. 억대 연봉자도 집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져만 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비관 속에서 MZ세대는 노력 대비 보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공정의 필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결과의 평등으로 상징되는 정의를 중시한다면 이들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으로 상징되는 공정을 중시합니다.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기회와 자원을 차등 분배한다면 그 결과로 생기는 차등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가 MZ세대의 지배적인 공정 담론으로 부각되면서 이들은 돈과 권력, 이른바 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력 대비 보상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적인 약자를 우대하는 그런 조치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설사 정책의 의도가 구조적인 차별의 철폐라는 정의로운 것일지라도 노력 대비 보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면, 즉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MZ세대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게 되는 것이죠. MZ세대는 투입 대비 산출 비율로 상징되는 교환 비율로 세상을 봅니다. 공정함을 간절히 원하는 속내에는 나는 당신들 세대에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결국 MZ세대에게 직장에서의 보상이란 본인이 제공한 노동, 시간, 노력,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 노동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이며 그들은 이 교환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MZ세대는 왜 노력 대비 보상이란 독특한 공정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공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으로 선언하는 것일까요? MZ세대를 가리켜서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합니다.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격심한 우리나라 학업 경쟁에서 보듯 지금 50대 부모들은 20대 MZ 자녀들을 직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이력서로 집중 양육했습니다. 경쟁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또 경쟁의 형태가 라떼들의 경쟁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험 한 방에 경쟁을 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MZ세대의 경쟁의 형태는 일상의 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살아온 과정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연속된 토너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자 생존으로 요약되는 토너먼트는 MZ세대의 성장 과정 내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보장된 미래 없이 길고 긴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2000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수시 중심으로의 대학 입시 변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제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은 수시 중심 입시를 치러낸 MZ세대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선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된 그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과 영역에서는 내신 등급 산정이라는 정량평가 엑스케즘과 동시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과 영역의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성평가에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일상이 평가가 된 상황에서 피평가자인 학생들은 교사에 의한 자신들의 정성평가 결과를 낱낱이 따져보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제공받으면서 이에 익숙해집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시험 한 방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쟁과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평가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MZ세대들은 공정성의 중요성을 이른 나이에 느꼈겠죠. 대학 입학 시험 훨씬 이전부터 교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학업, 봉사활동, 경시대회 등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겪어본 적도 없는 영어 유치원,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경쟁 등 수많은 경쟁을 경험해온 세대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에게는 매 순간이 일종의 토너먼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 토너먼트를 경험하며 MZ세대들은 자신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그런 시대, 파이 쪼개기가 중요해진 시대를 맞아서 MZ는 기회와 과정의 평등에 있어서 쌀 한 톨만큼의 불공정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들의 막대한 불안감이 원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SK그룹의 서베이에 따르면 젊은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단연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험한 전방위적인 변화,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 불안정한 고용관계, 불투명한 경제전망, 회사에서도 직급통합 등 조직의 수평화, 일하는 방식과 사업 모델의 급격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진 직장인들은 회사가 아닌 나로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이직이 보편화된 대퇴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 성장감을 주지 못하는 회사는 인재를 끌어오기도 붙잡아두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장, 자율, 관계, 워라밸, 보상, 이 5가지 요인은 최근 SK그룹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행복 연구가 발견한 개인의 직장에서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 중에 직장에서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연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직장 따윈 없고 이직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에서는 직장인들이 내 몸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성장이란 뜬구름 잡는 성장도 아니고요. 기성세대와 같이 조직 내 승진도 결코 아닙니다. 전문성 및 역량의 강화, 노동시장에서 내 시장 가치, 즉 몸값의 상승을 뜻합니다. 젊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좀 더 함께할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몸값이 부쩍 성장한 회사에서의 내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값의 상승을 위해서는 도전적인 업무 경영을 통한 직무 역량과 전문성의 강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이 불투명하고 본인의 역할은 모호하며 단순 반복적이고 내가 희망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회사 일이 익숙해져서 너무 편해졌을 때, 연차가 올라갈수록 곳간이 채워지기보다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가 문제입니다. 업무를 통한 경력 개발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 젊은 직원들은 급기야 헤어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가치를 확인하고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거래할 수 있는 외부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경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인재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리멤버 커리어 그리고 링크드인의 가입자가 각각 350만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활용해서 회사 밖에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N자 플랫폼도 MZ세대에게 굉장히 인기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진 까닭입니다. 우리나라 조직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에 붙어 있다는 표,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에게 와서 최고가 되라고 회사가 말하는 시대.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를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하던 그런 시대에는 인력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때는 기업이 갑이고 노동자는 을이라는 구조가 뚜렷했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으로 IT 섹터는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즘 일부 직군에서는 노동시장의 갑과 을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복합 시대. 네이버 카카오와 현대차 포스코가 함께 인재를 놓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이 인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급성장한 IT 플랫폼 기업들에서 이미 보편화된 일하는 즐거움을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며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도전적인 업무 기회, 구성원들을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 부품이 아닌 미니 CEO로서 오너십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업무,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미국의 테크 기업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신속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유일한 통제는 나의 결정이 회사에도 이득이 되는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기회를 부여해 봅시다. 최고의 역량을 가진 MZ세대 직원들은 회사가 보여준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적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과 근무 형태를 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업무를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사도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의 행복에 조직의 리더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업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동료는 회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런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가는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도 성장감에 필수적입니다. 절대적인 일의 양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워라밸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양보다 배분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과 여가의 믹스를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능력 있는 MZ들에게는 워라밸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성장 및 경력 개발, 그리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나의 개인 시간과 생활을 양보할 수 있다는 답변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워라밸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물질 중심주의 성향도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습니다. 노력 대비 보상이라는 공정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MZ세대 구성원들은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보상 경쟁력 또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회사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 직원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과연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일터에서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장감을 주기 위해서 조직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기회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셀프 디자인 기회여야 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일하는 방식과 시간 배분 등 자신의 가치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할 때 최고의 인재를 끌어오고 또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현재 네이버의 인공지능 담당 최연소 임원으로 있는 정민영 리더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려는 게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속 기회를 받고 역할이 커져서 임원도 됩니다. 그게 이 회사의 힘인가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